안녕하십니까. 텅스텐 옥사이드, 텅스텐 디셀레나이드 맵리스터에 대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는 교수님이 올해 참여하신 논문인 산화층 제어가 가능한 2차원 소재 기반 맵리스터에서 이질적 시냅스 가독성을 모사하기 위한 반대 방향 시냅스 가독성을 바탕으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우선 1장 유로모픽 반도체에서의 맵리스터 파트에서 유로모픽 반도체 시스템에 대해 설명한 뒤 이를 구성하는 소재인 맵리스터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2장에서는 본격적으로 텅스텐 옥사이드, 텅스텐 디셀레나이드 맵리스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순서는 텅스텐 옥사이드 디셀레나이드 맵리스터의 구조, 제작 과정을 설명한 뒤 텅스텐 옥사이드 층이 1레이어, 9레이어인 맵리스터의 특성에 대해 서로 비교하여 보고 각 소자 메커니즘의 차이를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3장에서는 이러한 텅스텐 옥사이드 디셀레나이드 맵리스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 이질 시냅스 가소성의 구현이라든지 하드웨어 가속기로서의 사용 등에 대해 설명한 뒤 결론 서머리 순서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장 유로모픽 반도체 시스템에서의 맵리스터를 시작하겠습니다. 유로모픽 반도체 시스템을 설명하기 이전에 현재 대부분의 컴퓨터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폰 노이만 방식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폰 노이만 방식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CPU와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가 분리된 구조입니다. 이 방식에서는 CPU가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읽고 연산한 뒤 다시 메모리에 저장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데이터와 명령어를 순차적으로 처리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이제 폰 노이만 방식에서 CPU가 y는 w 곱하기 x라는 연산을 수행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먼저 메모리에서 가중치값 w와 입력값 x를 CPU로 각각 이동시키고 CPU 내부의 산술 논리 장치 ALU에서 곱셈 연산을 수행한 뒤 결과값 y를 다시 메모리로 전송하는 총 5개의 단계 과정을 거칩니다. 이러한 방식은 데이터 이동에 따른 시간과 에너지 소모가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폰 노이망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유로모픽 반도체와 같은 새로운 접근 방식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유로모픽 반도체 구조는 생물학적 신경망, 특히 뉴런과 시냅스를 모사한 방식으로 설계된 아키텍처입니다. 이 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정보 처리와 저장 기능이 통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뉴로모픽 방식은 뉴런과 시냅스 간 전달 신호를 모사하며 데이터가 별도의 이동 없이 연산과 저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처리가 병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폰 노이만 구조보다 시간 지연이 줄어들고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뉴로모픽 반도체는 인공지능 및 신경망 시스템 구현에 최적화된 차세대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이제 뉴로모픽 반도체에서의 연산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뉴로모픽 방식에서는 가중치 W를 전도도, 즉 저항의 역수로 입력각 X를 전압으로 설정하여 이 두 값을 통해서 전류의 흐름으로 곱셈 연상이 즉시 이루어집니다. 결과값은 X 곱하기 W의 형태인 전류로 출력이 되며 데이터 이동 과정이 생략되어 에너지 효율성이 높고 연산 속도가 빠릅니다. 이처럼 뉴로모픽 반도체는 기존 CPU에 비해 단순하고 효율적인 계산 구조를 제공합니다. 앞 슬라이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뉴로모픽 반도체의 구조는 생물학적 신경망을 모사하여 설계되었으며 뉴런과 뉴런을 연결하면 시냅스의 기능을 지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냅스는 신호를 전달하고 학습과 기억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하며 뉴로모픽 반도체에서는 맵리스터가 이와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맵리스터는 정기적 신호에 따라 저항 신호를 변경하여 신호 전달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소자로 시냅스의 가변적 연결 강도를 모사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인간의 뇌처럼 데이터를 병렬로 처리하고 효율적인 학습 및 연산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맵리스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맵리스터는 메모리와 저항의 특성을 결합한 전자소자로 전류 흐름에 따라 저항값이 변화하고
전류가 멈춘 후에도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맵리스터는 저항, 커패시터, 인덕터에 이어 네 번째 기본 회로 소자로 여겨지며, 이는 전기 신호의 히스테리시스 효과를 통해 정보를 저장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독특한 특성을 가집니다. 맵리스터는 두 개의 전극과 활성층 액티브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활성층에서는 이온의 이동이나 필라멘트 형성과 같은 다양한 메커니즘으로 저항 상태가 조절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전류에 의해 생성된 전기장이나 화학적 반응 등으로 발생하며, 멜미스터의 상태를 제어하여 유로픽 소자와 같은 차세대 전자 소자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맵리스터의 IV 커브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래프에서 HRS, High Resistance State와 LRS, Low Resistance State의 전이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간 1에서는 잔압 증가에 따라 전류가 서서히 증가하는 HRS 상태입니다. 그러나 특정 전압이 되면 셋 과정이 일어나 HRS가 LRS로 전환이 되고 특정 메커니즘에 의해 전압이 감소됩니다. 여기서 특정 메커니즘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이제 필라멘트의 형성이 있으며, 이외에도 이온의 이동이라든지 전하 트래핑, 계면 반응 또는 페이지 전이와 같은 다양한 물리적, 화학적 과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맵리스터의 소재와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전기적 특성을 조절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해 보자면, 이제 셋 과정을 지나서 구간 2와 3에서는 음의 전압 방향으로 LRS 상태가 유지되다가 구간 4로 진행되기 전 리셋 과정에서 또다시 특정한 메커니즘에 의해 LRS에서 HRS로 전환되고 저항이 증가됩니다. 그렇게 구간 4에서는 다시 HRS 상태가 유지되며 낮은 전류 상태를 가집니다. 이러한 IV 커브는 맵리스터가 뉴로오픽 컴퓨팅에서 시냅스처럼 동작하도록 하는 핵심 원리를 설명하며 전압에 따라 저항 상태를 가변적으로 조절하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텅스텐 옥사이드, 텅스텐 디셀레나이드 맵리스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텅스텐 옥사이드, 텅스텐 디셀레나이드 맵리스터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맵리스터는 위쪽 전극과 아래쪽 전극 사이에 2D 텅스텐 디셀레나이드 층과 2D 텅스텐 옥사이드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D 텅스텐 디셀레나이드 층을 먼저 살펴보면, 텅스텐과 셀러늄 원자로 구성된 구조로 같은 층 내에서는 공유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층과 층 사이에는 약한 반드르발스 결합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높은 안정성과 전기적 특성을 제공하며 활성층인 2D 텅스텐 옥사이드 층이 제작되어지기 위해 필요한 재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2D 텅스텐 옥사이드 층은 2차원 형태로 제작된 텅스텐 산화물입니다. 이 층은 산소 베이컨시와 같은 결함을 통해 전기적 특성을 조절할 수 있는 소재로 저항 변화 특성을 동작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부 전극과 2D 텅스텐 디셀레나이드, 텅스텐 옥사이드, 상부 전극의 조합은 맵리스터의 저항 상태를 조절하며 유로픽 소자로 활용되기에 적합한 구조를 형성합니다. 텅스텐 옥사이드 디셀레나이드 맵리스터 제작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부 전극은 위 슬라이드에서 언급되진 않았지만 전자빔 증착기 E빔 이바포레이터를 이용해 두께를 20나노미터로 증착을 하였습니다. 이후 하부 전극 위에 9층의 9레이어의 2D 텅스텐 옥사이드를 2D 디셀레나이드 텅스텐 디셀레나이드를 증착을 하였으며, 이후 UV 오전 처리를 통해 산화 과정을 진행하며 투명한 2D 텅스텐 옥사이드 층으로 변환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2D 오전 처리를 통해 텅스텐 옥사이드 층이 형성되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온도와 시간 등의 처리 조건을 조절해서 이 두께를 이제 정밀하게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HRTEM 이미지를 통해 텅스텐 옥사이드 층이 1레이어, 4레이어, 9레이어로 형성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텅스텐 디셀라이드 층은 맵리스터의 활성층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이제 텅스텐 옥사이드 층으로 성공적으로 변환이 되었습니다. 위표는 UV 오전 처리 조건에 따른
텅스텐 디셀레나이드의 산화층 두께를 예측하는 표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 살펴보자면 이제 3레이어의 산화층을 얻고 싶다면 3에서 5레이어 사이의 텅스텐 디셀레나이드를 20도에서 1시간 동안 오전 처리를 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텅스텐 옥사이드 층의 두께에 따라 맵리스터의 IV 곡선의 특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레이어 텅스텐 옥사이드 맵리스터에서는 고저항 상태에서 저저항 상태로 전이되는 과정이 반시계 과정으로 나타나는 반면 9레이어 텅스텐 옥사이드 맵리스터에서는 저저항 상태에서 고저항 상태로 전이되는 시계 방향으로 전이되는 과정이 이제 시계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텅스텐 옥사이드 층의 두께에 따라 맵리스터의 히스터리시스 동작이 달라짐을 보여주며 산화층의 두께 변화가 전기적 특성과 전이 메커니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맵리스터의 설계에서 텅스텐 옥사이드 층의 두께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원레이어 텅스텐 옥사이드 맵리스터의 IV 곡선을 특정 전압 구간에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낮은 전압 영역, 전압이 0.2V 이하인 영역에서는 HRS와 LRS 영역 모두 오믹 전도 특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는 자유운반체에 의해 지배되는 선형적인 전도 영역을 나타냅니다. 이제 중간 전압 영역이 이제 0.2V와 0.5V 사이에서는 과잉운반체의 주입이 강화되며 HRS와 LRS 모두 SCLC 지배적인 결과를 보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전류 전압 관계가 기수적인 특성을 가지며 디트래핑 현상이 주요 메커니즘으로 작용을 합니다. 높은 전압 영역, 이제 볼티지가 0.5V 이상인 영역에서는 이핀 운반체가 대부분이 트랩을 채워 트랩 충전 제한 TFL 상태로 전환이 되며 특정 전압 이상에서 급격한 전류 증가를 동반합니다. 모든 전압 구간에서 LRS 구간이 HRS 구간보다 작은 지수 N값을 가지며 이는 맵리스터의 상태 전이에 따른 전도 특성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9레이어 텅스텐 옥사이드 맵리스터의 전류 전압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오믹 전도는 관찰되지 않고 모든 전압 구간에서 SCLC와 TFL 전도 특성만이 나타납니다. HRS에서는 N값이 3.4에서 6.8로 전압 구간 전체에서 TFL 전도 특성이 관찰되었습니다. 반면 이제 LRS에서는 TFL에서 SCLC로 전환되는 비대칭적인 전도 동작이 나타나며 N값이 7.2에서 1.9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제 산화층 두께에 따라 맵리스터의 스위칭 메커니즘이 달라지며 이는 원레이어 텅스텐 옥사이드 맵리스터와 9레이어 텅스텐 옥사이드 맵리스터의 전도 특성 차이를 통해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러한 차이는 맵리스터의 두께 조절이 전기적 특성에 중요한 역할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원레이어 텅스텐 옥사이드와 9레이어 텅스텐 옥사이드 저항 변화 메커니즘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원레이어 텅스텐 옥사이드, 9레이어 텅스텐 옥사이드의 저항 변화 메커니즘을 비교하기 위해 온도 조건을 다르게 설정하여 실험한 결과 원레이어 텅스텐 옥사이드 맵리스터는 온도 변화에도 전류 전압 곡선이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며 온도 변화에 독립적인 전도 특성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이제 옥시전 베이컨시의 산소 결함이 주로 활성 중심으로 작용을 하며 전압에 의해 전기장 힘으로 이동하면서 전도성 필라멘트의 형성과 파괴를 통해 저항 변화를 유도한다는 증거입니다. 온도 독립성은 베이컨시 이동 메커니즘이 온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낮은 활성화 에너지를 갖기 때문에 나타나며 결과적으로 원레이어 텅스텐 옥사이드 맵리스터는 온도 변화와 관계없는 스위칭 특성을 제공합니다. 원레이어 텅스텐 옥사이드 맵리스터와 비교해서 9레이어 텅스텐 옥사이드 맵리스터는 온도 변화에 강하게 의존하는 전도 특성을 보입니다. 이는 9레이어 텅스텐 옥사이드가 닫힌 구조로 인해 두께가 증가하면서 전화 운반자가 이동하는 동안 이제 옥시전 베이컨시보다 전화 트랩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두꺼운 텅스텐 옥사이드 층에서는 산소 베이컨시 이동이 두께 제약으로 느려지거나 감소하는 대신 트랩에서의 전하 탈출 및 디트래핑이 전도 메커니즘에 크게 기여합니다. 특히 전하 트랩 메커니즘은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높은 온도에서는 전하가 트랩에서 더 쉽게 탈출할 수 있어 전도 특성이 강화됩니다. 이는 활성화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나일레이어 텅스텐 옥사이드 맵리스터의 저항 변화가 온도에 강하게 의존하게 되는 그런 이유를 설명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원레이어 텅스텐 옥사이드 맵리스터와의 차별적인 메커니즘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상반된 특성을 가지는 원레이어, 나인레이어 맵리스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레이어, 나인레이어 텅스텐 옥사이드 맵리스터의 이러한 상반된 특성은 생물학적 신경망의 가소성을 모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마의 CA1 영역에서는 시냅스 가중치의 증가가 인접한 시냅스의 가중치 약화를 유도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는데, 이는 원레이어, 나인레이어 텅스텐 옥사이드 맵리스터 기반 소자를 통해서 구현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균형 메커니즘으로는 측면 억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이는 활성화된 뉴런이 인접한 뉴런의 활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메커니즘은 특히 시각 피질에서 두드러지며 경계 감지와 대비 향상을 통해 시각적 방해 요소 속에서 주로 세부 사항을 강조하는 데 기여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마 CA1 영역에서는 원레이어 텅스텐 옥사이드 소자가 흥분성 시냅스를 모사하며 양전압에서는 전도도가 16% 증가의 가중치 증가를, 음전압에서는 전도도가 마이너스 12%로 감소해 가중치 감소를 구현합니다. 반대로 나일레이어 텅스텐 옥사이드 소자는 억제성 시냅스를 모사하며 양전압에서는 전도도가 1.9% 감소하고 음전압에서는 전도도가 1.3% 증가해 흥분 상태로 전환됩니다. 이 두 맵리스터를 조절함으로써 시냅스 가중치 증가로 인한 인접한 시냅스 가중치 약화 유도를 구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은 측면 억제 메커니즘에서 중심 강화와 주변 억제를 구현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는데요. 원레이어 텅스텐 옥사이드 소자는 중심 신호를 강화해 대비를 강조하며, 나인레이어 텅스텐 옥사이드 소자는 주변 신호를 약화시켜 시각적 명확성과 정보 선택 능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러한 응용은 맵리스터 기반 인공신경망의 정보 처리 효율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는 하드웨어 가속기로서의 사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드웨어 가속기는 특정 작업, 특히 인공지능과 신경방 학습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설계된 특화된 장치입니다. 텅스텐 옥사이드 기반 맵리스터는 저항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특성을 활용을 해서 신경방 학습에서 가중치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맵리스터를 통해 뉴런 간 연결을 강화하거나, 즉 LTP를 하거나 혹은 약화 LTD를 시킴으로써 뇌에서 반복된 자극으로 시냅스 연결이 강화되거나 약화되는 생물학적 학습 과정을 모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맵리스터의 전도도가 증가하면 뉴런 간 연결이 강화되고, 전도도가 감소하면 뉴런 간 연결이 약화됩니다. 이를 통해 맵리스터는 뉴로모픽 반도체 시스템에서 전압 펄스를 사용해 저항 상태를 조절하고 이를 물리적으로 구현하여 신경망 학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응용에서 높은 인식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맵리스터가 높은 전도도 범위를 가져야 되고 정밀한 전도도 제어를 지원해야 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다음으로는 맵리스터의 LTP 및 LTD 과정에서 전도도의 변화와 관련된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LTP는 전도도가 증가하는 과정으로 빨간색 곡선으로 나타낸 실제 변화가 이상적인 곡선과 비교됩니다. 반대로 LTD는 전도도가 감소하는 과정으로 파란색 곡선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때 NL이 0인 그런 리니아한 영역에서는 선형적 변화를 통해 가중치가 일정하게 업데이트되지만 NL이 0이 아닌
0이 아닌 이제 양의 값이거나 음의 값인 그런 곳에서는 비성향적 변화를 보여 특정 구간에서 전도도가 급격히 증가하거나 감소하면서 가중치 업데이터가 이제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도도의 불안정성은 C2C 버리에이션으로 나타나며 동일한 펄스를 여러 번 작용했을 때 전도도 변화가 일정하지 않는 현상을 설명합니다. 이제 C2C 버리에이션은 맵리스터의 전도도 변화가 얼마나 일정한지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각 펄스에서 전도도 변화량이 평균값으로부터 벗어난 정도를 정규화하여 계산됩니다. 분자는 전도도 변화량의 편차를 제곱해 합산하며 값이 클수록 변동성이 큽니다. 분모는 전도도의 전체 동작 범위와 펄스 수를 고려해 변동성을 표준화합니다. 결과적으로 C2C 값이 작을수록 변동성이 낮아 맵리스터의 전도도 변화가 더 일정함을 의미합니다. 위 두 개의 그래프는 원 레이어 및 9레이어 텅스텐 옥사이드 맵리스터의 전도도 변화를 비교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두 그래프 모두 반복된 전압 펄스에 따라 맵리스터의 전도도가 비성향적으로 변화하는 특성을 나타냅니다. 특히 동일한 양전압 펄스에서도 원 레이어 맵리스터는 장기 강화, 9레이어 맵리스터는 장기 약화와 같은 서로 다른 동작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맵리스터가 전도도 조절을 통해 신경망 학습에서 가중치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VGG-8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CNN 아키텍처 중 하나로 8개의 층을 가진 단순화된 VGG넷 모델입니다. 이 구조는 이미지 분류나 특징 추출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며 이제 논문에서는 Fully Connected Layer 단계에서 1레이어 텅스텐 옥사이드와 9레이어 텅스텐 옥사이드 맵리스터를 소자 테스트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CAFAR-10 데이터셋은 CNN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표준 데이터셋으로 32 곱하기 32 픽셀 크기의 이미지 6만 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 5만 개는 학습용 데이터로 1만 개는 테스트용 데이터로 사용되며 다양한 이미지 분류 작업에서 활용됩니다. 컨볼루셔널 레이어는 이 데이터셋의 이미지를 입력받아 경계선, 텍스처와 같은 특정 특징을 추출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이는 입력 이미지를 특정 필터, 커널을 통해 변환하며 피처 맵을 생성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후 폴링 레이어는 컨볼루셔널 레이어에서 생성된 피처 맵의 크기를 줄이고 계산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이제 CNN이 이미지 데이터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높은 성능을 구현하는 데 이제 기여합니다. 폴링 레이어에서 처리된 전압 신호는 평탄화되어 1 곱하기 n 형태로 변환된 후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전달되어 최종적으로 이미지 분류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1레이어 및 9레이어 텅스텐 옥사이드 웹리스터를 활용해 신경망의 시냅스 가중치를 물리적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살펴보면 C2C 변동성이 미교정된 경우 1레이어 맵리스터는 인식률이 87%, 9레이어 맵리스터는 72%로 확인되지만 C2C 변동성을 교정하면 각각 84%와 71%로 감소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C2C 변동성이 낮을수록 맵리스터 기반 하드웨어의 신뢰성과 효능이 향상되며 스위칭 맵리스터를 가속기로 개발하는 데 있어서 C2C 변동 제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통해 처리하는 전압 신호는 시냅스 가중치를 조절하는 맵리스터 기반 구조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레이어와 9레이어 텅스텐 옥사이드 맵리스터를 하나의 단위로 구성한 시냅스 셀은 두 맵리스터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동작하여 시냅스 가중치를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합니다. 양의 전압이 인가되면 1레이어 맵리스터의 전도도가 증가하고 9레이어 맵리스터의 전도도를 감소할 때 두 소자의 컨덕턴스의 차이를 계산하면 종합적으로 장기 강화 LTP가 구현이 됩니다. 반대로 음의 전압이 인가되면 1레이어 맵리스터의 전도도는 감소하고 9레이어 맵리스터의 전도도가 증가하여 종합적인 장기 약화 LTD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동작은 두 맵리스터의 전도도 차이로 시냅스 가중치를 장애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전도도는 저항을 기준으로 RA 스케일링된 컨덕턴스를 표시되고 읽기 라인
R1 레이어, R9 레이어의 저항값에 따라 다르게 설정이 됩니다. 1 레이어와 9 레이어 맵리스터는 서로 다른 점도도 범위를 가지기 때문에 이제 이를 고려한 값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론입니다. 따라서 먼저 이번 발표에 대해 서머리를 해보자면, 먼저 1장에서 맵리스터 소자의 동작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뉴로모픽 반도체 시스템에서 맵리스터의 역할을 인지하였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텅스텐 옥사이드 디셀레나이드 맵리스터의 구조, 공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1레이어, 9레이어 텅스텐 옥사이드 맵리스터의 특성, 작동 메커니즘을 비교함으로써 1레이어 맵리스터와 9레이어 맵리스터가 상반된 동작을 함을 이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장에서는 이러한 맵리스터들의 특성을 이용해서 이지 시냅스 가소성, 하드웨어 가속기로서 동작할 수 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 논문에서의 결론은 UV 오전 처리를 통해서 텅스텐 옥사이드, 텅스텐 디슬레나이드 맵리스터의 텅스텐 옥사이드 두께를 정밀히 제어를 할 수가 있고, 이를 통해 도출된 상반된 특성을 활용하여 이지 시냅스 가소성과 맵리스터 기반 하드웨어의 학습 효율성을 효과적으로 증명해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